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GS그룹의 위기. 허태수 회장은 GS그룹을 어디로 이끌까? 그리고 GS그룹 오너 일가가 허 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지 이코노미 재밌는 이코노미의 채널 남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GS그룹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GS그룹은 에너지 기업이 중심입니다.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그 어떤 그룹보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GS그룹이 허태수 회장 체제로 바뀐 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GS그룹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디로 가려고 할까요? 우선 GS그룹의 사업 구조부터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GS그룹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편의점 GS25입니다. 그리고 또 GS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자이도 많이 볼 수 있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GS칼텍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S그룹은 GS라는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그 아래에 GS에너지와 GS리테일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GS건설은 허창수 회장의 개인 지분이 많은 좀 별도의 회사로 볼 수 있죠. 덩치로 봤을 때 사실상 이 세 회사가 GS그룹의 사업의 세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것은 바로 GS에너지입니다. GS에너지의 힘은 GS칼텍스로부터 나옵니다. GS에너지는 GS칼텍스의 지분 50%를 들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2018년과 2019년에 벌어들인 매출을 보면요, 연평균 35조 원에 이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그룹이 2019년에 낸 매출은 모두 62조 원 수준인데요. 이를 보면은 GS칼텍스에 대한 의존도가 절반을 넘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GS에너지는 GS칼텍스 이외에도 집단 에너지 사업을 하는 GS파워와 인천종합에너지 등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발전 계열사로는 GSENR, GSEPS와 같은 계열사들도 있습니다. GS리테일이 GS홈쇼핑과 합병해서 내는 연매출이 약 10조 원 안팎이고 GS건설도 연평균 10조 원 안팎의 매출을 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GS그룹의 어떤 가장 덩치가 큰 것은 GS에너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이 GS그룹을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GS칼텍스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크게 정유사업, 윤활유사업, 그리고 석유화학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 가운데 정유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8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석유화학 사업의 매출 비중은 17.3%고 윤활유 사업의 매출 비중은 3.8%입니다. 정유 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유 사업이 흔들리면 GS칼텍스가 흔들리고 이것이 GS그룹도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GS칼텍스의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0조 원의 매출을 내왔고 영업이익도 연평균 1조 5천억씩 낸 알짜 회사였습니다. 최근 신용등급 기관에서도 3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하면서 GS칼텍스에도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유사업의 본질은 바로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소비하는 석유 제품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가 순식간에 사라지다 보니 사업도 휘청거리는 것이죠. GS칼텍스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낸 영업손실은 약 8,700억 원 수준인데요. 이는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던 2014년의 영업손실 4,500억 원과 비교해 약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GS칼텍스에게 더욱 위협적인 요인은 바로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탈석탄과 저탄소를 통해 친환경으로 나아가자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생산하는 제품을 받아들이는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회사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정유사의 신용등급을 대거 조정하면서 전기차 보급과 환경규제, 에너지 전환 정책 등이 정유사들의 신용도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석유 수요의 둔화와 에너지 전환 과정이 불가피한 만큼 장기적 사업 안정성과 사업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죠.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바로 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GS그룹은 앞서 살펴봤듯 발전과 정유 등 무거운 사업을 중심으로 해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고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기업 집단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육성한 사업들을 그저 지켜가기만 하기에는 GS그룹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경영 기조로는 GS그룹이 변화의 파고를 넘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가 그룹 안팎에서 나옵니다. 허 회장도 이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듯합니다. 2021년 1월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혁신이라는 것을 경영 첫 화두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허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오른 뒤 1년 동안 내뱉었던 말들 그리고 GS그룹의 움직임을 살펴볼 때 어떻게든 변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기도 합니다. 허 회장은 2021년 신년 모임을 온라인으로 직접 주재하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으로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6월 GS 임원 포럼에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비욘드 영역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기업들은 기회만 되면 변화해야 한다, 신사업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 회장의 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 회장의 메시지가 더욱 절박하게 읽히는 것은 GS그룹이 다른 대기업 집단과 비교해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변화도 있습니다. GS그룹은 2020년 4월에 미국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 GS 비욘드와 GS 벤처스라는 법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GS 퓨처스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세워졌는데요.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분과 지분 연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래가 유망한 회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임무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GS 비욘드는 미국의 신규 기술과 혁신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업체와 협업, 현지 스타트업을 교육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GS그룹의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인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 회장은 2020년 정기 임원 인사를 예년보다 2, 3주가량 앞당긴 11월 중순에 실시하면서 외부 인재를 3명이나 영입했는데요. 김성원 GS에너지 부사장, 신상철 GS건설 부사장, 박솔립 GS 홈쇼핑 전무 등을 영입해 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GS그룹에 따르면 김성원 부사장은 산업부와 포스코, 두산중공업을 거친 에너지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신상철 부사장은 미국 미시건대 MBA 출신 공인회계사로 자산운용사에서 경력을 쌓았고 박솔립 전무는 베인앤드컴퍼니와 삼성물산, 이베이코리아 등을 거치며 이커머스와 신사업 발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GS그룹은 앞으로 어딜 향해 달려갈까요? 허 회장이 바라보는 신사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허 회장의 발언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 회장은 2021년 신년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신사업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친환경 그리고 모빌리티 이것을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사업자로서 다른 경쟁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재벌들의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자로 한정해보면요. SK에너지라는 정유기업을 소유한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사업의 주축을 친환경과 모빌리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배터리 관련 투자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봐도 기존의 사업 주축이었던 석유개발보다 배터리 관련한 사업 설명을 더 길고 자세하게 해놓았을 만큼 우리는 배터리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대기업의 움직임도 허 회장의 신사업 구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만 하더라도요 10여 년 동안 육성한 태양광 사업 이외에도 요즘에는 수소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데 열심입니다. LG그룹은 아예 배터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LG화학 산하의 배터리 사업부를 다른 회사로 분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빌리티 역시 유망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죠. 현대차그룹은 더 이상 우리는 자동차 제조회사가 아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기업이다. 이런 의지를 천명했고요. 카카오와 같은 IT 기업들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들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심입니다. 한국의 주력 사업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허 회장의 답도 결국 친환경과 모빌리티를 찾아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허 회장은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GS 비욘드, GS 퓨처스와 같은 벤처 투자사 이외에도 해외 사모펀드를 투한 간접 투자에도 열을 올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GS는 작년 말 이사회에서 미국 사모펀드인 코넬 캐피탈이 새로 조성하려는 펀드인 코넬 캐피털 파트너스 2호에 투자하는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허 회장이 과거 GS 홈쇼핑 대표를 지낼 때 코넬캐피탈과 이미 한 차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회를 찾아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나옵니다. GS 홈쇼핑이 2017년 7월에 식기 브랜드 코렐로 유명한 주방용품 업체 월드키친의 지분 9.1%를 인수할 때 바로 계약 상대방이 코넬캐피탈이었습니다. 당시 허 회장의 결정이 내수 중심의 GS 홈쇼핑 사업 구조를 해외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GS그룹이 15년가량의 허창수 회장 체제를 끝내고 다음 회장을 추대할 때 허태수 회장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재계의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너 3세인 허창수 회장의 뒤를 이어서 결국 오너 4세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 후보군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허태수 회장의 이름이 오른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앞으로 GS그룹의 몇 년 동안에는 허태수 회장의 역할이 필요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GS그룹은 대주주들의 합의를 통해서 차기 회장을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대주주 대부분이 허씨 일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허태수 회장이 가진 능력과 비전에 공감하고 결국 차기 회장으로 그를 선택할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허 회장이 추대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그가 바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금융 분야를 거친 전문가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허 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미국 조지 워싱턴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1986년 콘티넨탈 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후 LG증권으로 적을 옮겨 M&A 팀장, 국제금융팀장도 지냈고요. 투자금융을 하는 IB사업본부 총괄 상무도 지냈습니다. 허 회장을 제외한 다른 허씨 일가들은요, 대부분 그룹의 주축인 정유나 발전 또는 건설 분야에서 이력을 쌓았습니다. 반면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10년 넘게 금융 분야에서 허태수 회장이 일했던 만큼 신사업 발굴, 이런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안목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허 회장은 실제로 GS 홈쇼핑 대표를 지낼 때에도 투자를 도맡는 조직인 미래사업본부를 설치해서 신사업 발굴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허 회장이 GS 홈쇼핑을 10년 넘게 이끌면서 홈쇼핑의 글로벌화와 디지털화에 앞장섰다, 이런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체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허 회장은 2007년 GS 홈쇼핑 대표이사에 오른 뒤 홈쇼핑 사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모바일 시장 확대라는 성과를 냈습니다. 홈쇼핑이라는 유통회사를 이끌면서도 LG증권에 일하던 시절의 경험을 접목해 해외 벤처 회사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업에 굉장히 높은 안목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모바일 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을 매우 높게 내다보고 GS 홈쇼핑의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해 TV 부문에 의존하던 사업 구조를 모바일로 대거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로 받기도 했습니다. GS그룹은 허태수 회장의 새 회장 추대를 알리면서 앞으로 디지털 혁신의 리더십으로 GS그룹의 제2도약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GS그룹의 얘기는 어떠셨나요? 에너지 기업이란 정체성을 벗어나야만 살 수 있는 GS그룹의 외부 환경 변화, 그리고 실제 변화 움직임 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GS그룹이 어떤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